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TBS가 서울시 태권도협회 비리 의혹을 집중 취재했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애초 불합격된 학생이 합격으로 둔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TBS 취재 결과 평가표 조작에 관여한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데다 여전히 협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월계체육센터에서 실시된 태권도 승품단 심사 영상입니다. 상대와 겨루기 하듯 기본 동작을 연결해가는 품새 심사가 한창입니다. 그중 눈에 띄게 느린 한 학생은 동작을 다 이어가지 못하고 허둥지둥 마무리합니다. 6동작을 빼먹었는데 태극 3장인가 2장인가 거기서 하다가 우리 영상으로 확인했거든. 거기서 6동작을 빼먹어서 전체 동작의 3분의 1을 빼먹은 이 학생은 처음에 불합격을 받았지만 결과는 합격 처리됐습니다. TBS가 단독 입수한 평가표 사본입니다. 해당 학생의 점수와 항목란이 지저분하게 수정돼 있습니다. 평가와 수정에 쓰인 필기구가 다를 뿐더러 수정 때 함께 기재해야 할 심사위원장 사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돼 있는 거야. 심의를 하는데 직접 근데 볼펜이 다 틀린 거야. 색깔이. 이날 일어난 부정심사는 한 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겨루기 심사에서 계속 무릎으로만 공격하던 학생도 당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합격으로 수정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학생은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낸 이모 씨의 체육관 수련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승부 조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불합격됐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합격으로 바뀐다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부정심사에 관여한 이들이 받은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약을 보면 승부 조작이나 편파 판정이 있었을 경우 관계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해임 또는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협회는 관련자들에게 1년의 평가위원 자격정지와 견책 조치만 내렸을 뿐입니다. 조사를 받는 단계고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되질 않았잖아요.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 북부지검은 일부 심사평가위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조작한 부정심사는 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구제명돼 지금까지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협회가 2천만 원 넘게 지원해서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T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TBS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 태권도협회 계좌 출금 내역입니다. 이 중 30여 차례, 많게는 87만 원씩 받은 노모 씨와 최모 씨.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부당 경고를 남발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4년째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심판부 임원이던 두 사람이 일선 심판에게 승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3년 전 대한체육회에서 영구제명 조치를 받았고 그에 앞서 서울시 협회에서는 사표 처리까지 받았습니다. 제명이라는 것은 체육회와 그 체육단체에서의 일하는 것을 영구히 못하게 제한하는 그 종목에서는 떠난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버젓이 서울시 협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2015년부터 받아간 돈은 파악된 것만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영구제명 조치를 받자마자 가처분 신청을 내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서울시 협회가 이들에게 승부 조작 책임을 물어 사표 처리까지 하고는 몰래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당시 승부 조작을 당한 선수의 아버지는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올해 23살이 된 그의 아들은 태권도계를 이제는 떠나려 합니다. 제가 뭘 한들 장난칠 건 없더라고요.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더라고요.
한 3천만 원 정도만 모아서 자그마한 가게라도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서울시 협회의 셀프 면죄부 논란 속에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또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관련이 없는 돈을 응시자들에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2차례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더욱이 거둔 돈은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공지한 태권도 심사비 항목입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과 국기원에서 심사권을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 태권도협회, 일선 태권도장에 내는 심사 수수료가 있고 회원의 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심사비 중 1,800원을 회원 회비로 내야 하는데 심사 수수료 이외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국기원 규정을 무시하고 심사비 안에 회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경조사비에 쓰이는 돈을 엉뚱하게 응시자들이 부담해온 겁니다. 그런 데까지 쓰일 줄은 몰랐어요. 한 사람한테는 뭐 작은 액수지만 그게 뭐 100명, 200명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액수가 되겠죠. 서울시협회는 이미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4개월이 지난 후부터 또다시 응시자에게 회비를 받아오다 2010년에는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위법 행위는 계속됐고 응시자들에게 떠넘긴 회비를 오히려 2배로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둔 돈을 원래의 명목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회원 회비로 7억 6천만 원을 거뒀는데 이 가운데 회원 복지비로 나간 돈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상당 금액이 회원 복지와는 상관없는 경기 대회비와 홍보 제작비, 국제 교류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 그 대회도 하고 뭐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복지에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동의서를 받아서 회원들로부터 비상근 임원인 회장은 규약에도 없는 휴일 수당을 지난해만 1,000만 원 넘게 챙겼고 과도한 급여성 경비를 받아가면서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받는 이유는 돈잔치, 자기네들이 계속 돈으로 그 조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서울시 협회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운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체육회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TBS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부정심사와 서울시 태권도협회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발생한 2건의 태권도 승품단 부정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겨루기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합격 처리된 학생의 평가표를 보내 2명의 평가위원이 점수를 수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점표에는 원래 채점은 사인펜으로 돼 있어요. 굵은 사인펜. 그런데 기재할 때는 볼펜으로 기재를 해요. 이거 정정할 때는. 바로 정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정정하셨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위원이 점수를 수정할 때 받아야 하는 심사위원장의 확인 서명도 없었습니다. 부정심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당시 협회 기획과장은 그런 심사 규정을 아예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규정 자체를 심사 과장이 모른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 누가 합니까? 그 기준은? 임원들은 그럼 왜 있습니까? 임원들이요. 저희들이 위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태권도협회 임원들에게 지급된 수상한 경비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협회 규약에는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겐 보수나 급여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해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진규 회장은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급여 성격을 띤 경비를 꼬박꼬박 챙겨간 건 물론 지난해 8월 1일 하루에만 휴일 수당 700만 원을 받는 등 최근 1년 6개월간 9천여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김태호 조사특위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서울시 체육회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된 조성일 전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이사장 임명을 동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한 끝에 동의하는 내용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조성일 후보자는 29년 경력의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도시안전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등 도시안전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고려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19년도 기준 3,729억 사업 예산을 소속 직원 3,350명을 운영하는 중요하고 방대한 서울시 공기업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을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청문위원들은 서울시내 지하상가 등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의 이해 정도와 경영 방침을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배차 지연 문제로 민원이 빗발치는 장애인 콜택시와 대량 분실 사태로 논란을 빚은 따릉이 헬멧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3시간 뒤에 차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코를 운영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장 후보님? 헬멧 같은 예산만 쓰고 네, 유일무이하게 또 없어지고 네. 이렇게 정책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이 봤을 때 이 따릉이에 대한 좋은 정책 제안이나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거는 운영 상태라든지 부족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챙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영국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2년 반 만에 모두 취득한 과정과 논문 제출 시기 등 학업 관련 이력도 검증대 위에 올랐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조 후보자의 이사장 임명을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보고서가 오는 28일 서울시에 전달되면 조 후보자의 이사장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이광성 서울시 의원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안전성을 확보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권역별 총 11개 수소 충전 시설을 구축 운영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난해 10월 3,000대 수소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광성 의원은 현재 수소차 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 발생한 노르웨이 수소차 충전소 폭발 사고와 강릉 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소차와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시민 홍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를 요구하고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충전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 표지판 부착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공사는 지난해 시각장애인 연합회와 공동으로 1에서 4호선 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 표지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에서 8호선 역사의 잘못된 표지판 4,315건을 정비했습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필수적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점자 안내 표지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상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태호 사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정밀 점검을 시행해 즉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하량 서울시의원은 새벽 출근 노동자의 출근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새벽 운행 차량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새벽 노동자가 몰리는 160번과 146번, 240번, 504번의 4개 노선의 첫 차를 2대씩 운행했지만 버스 내 혼잡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의원은 첫 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새벽과 야간의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등을 겪고 있다며 새벽 출근 노동자들의 이동 편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승객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중교통 기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인 서울시 의원은 제287회 정례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는 아동 양육 시절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인 의원은 국가인권위에서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과 추후 예산 편성에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돼 공간 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도시인구 100% 이상이 대기업 속에 살고 있어. 주주세계보건기구.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벌써부터 거리 곳곳에서는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음료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일회용 컵도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운 여름철이면 특히 더 거리를 더럽히는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서울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또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플라스틱 프리 도시를 선언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청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요. 네. 올해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반입 자체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배치했고요. 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를 하고 또 청사 내에 카페에 머그컵을 사용한다든가 네. 재활용 에코백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죠. 네, 지난해 서울시청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이어 올해는 민간 위탁기관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무원과 시민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다회용 컵 관리 부주의로 위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기관에 다회용품을 세척 살균할 수 있는 기구와 장비, 장치 등을 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로를 실천하고 이후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7월부터는 친환경으로 제작된 종량제 봉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환경 종량제 봉투는 비닐의 주 원료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25개 전 자치구의 마을 청소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모두 친환경 봉투로 교체하고 가정용 종량제 봉투는 7개 자치구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6,300만 장의 종량제 봉투가 친환경 봉투로 제작돼 약 1,27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온실가스가 감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도 지난해 8월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또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전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중 약 60%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인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환경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규제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노력 또한 뒤따라야 할 텐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작은 행동이라도 여럿의 힘이 모이면 지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일회용 없는 서울을 만들기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이 지난 26일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강서구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1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 교육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은 어려운 경제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정 대상에 선정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전념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계열 부의장이 지난 26일 열린 2019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대회를 준비해 주신 많은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주인공이신 참가 선수 여러분께는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수상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서울시를 대표해 출전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대회, 세계대회까지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뛰어난 기술 앞에서 장애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며 이미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인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실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일자리 창출과 권익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